좀 전 그 정성호 의원이 해명한 그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보시죠.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제 수원구치소 면담 논란이 일자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첫 보도가 문화일보에서 나왔고 이제 문화일보 기자가 정성호 의원이랑 통화한 내용입니다.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재명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법조인이신 우리 구자룡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저 해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법조인 입장에서 보십니까? 설득력이 사실 전혀 없죠.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금 변호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부지사까지 하신 분이 인맥이 없고 변호인이 없어가지고 굳이 외부에서 찾아가가지고 특별 면회 형식으로 조언을 들을 필요는 전혀 없죠.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이재명 대표 보면은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검찰 소환도 주중엔 응할 수 없다. 장외 집회도 뭐 주말에 하겠다. 주중엔 일하겠다. 근데 주중에 하셨던 일이 저거였구나. 어허. 3명이나 저렇게 특별 접견하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죠. 주중에 하시는 일이 저건데 그럼 의정활동 뒤로 하시고 찾아가서 하셨다는 게 그만큼 더 의정활동보다 중요하니까 찾아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굉장한 암시를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 내용 자체가 사실 회유하는 거를 저것과 달리 어떻게 표현하나요? 저는 메시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성호 의원과 이화영 평화부지사 간의 저 면담 자리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이화영 부지사까지 만났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정성호 의원 얘기대로 사담을 나눈 것뿐이다, 위로한 것뿐이다,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충고를 해준 것뿐이다. 뭐 이런 해명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성호 의원이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오랫동안 굉장히 민주당에서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에 또 지역구가 있으시고요. 양조.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당시 도지사와는 뭐 지금 당대표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도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주변의 어떤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고 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도 뭐 경기도정 그리고 그 전에 또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것이 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무슨 회유를 하기 위해서 갔다. 회유를 하기 위해서 갔다면 차라리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게 낫죠. 변호인 접견은 녹음이나 어떤 뭐 이런 전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은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변호인 접견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정성호 의원이 본인이 뭐 개업 뭐 진짜 마음 먹고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뭐 휴업 신고 철회하고 개업한 다음에 본인이 가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언론 지상에 나온 것들이 왜 이런 언론이 갑자기 나왔을까? 그러니까 검찰에 영장 청구하기 위한 검찰에서의 어떤 사전 포석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는 그런 주변의 지지자들이 많이 접견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 다 지금 녹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정성호 의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있어서 사전 포석인데 검찰이 영장 청구가 그러면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반증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도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 그다음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이렇게 면담을 한 것인데 한 달 사이에 이 세 사람을 모두 만났다. 정성호 의원이 각각의 구치소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김용 만남, 지난해 12월 16일 이화영 만남, 지난달 18일 정진상 만남. 조정원 의원 한마디 하시죠.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걸 자꾸 아니다 하면 얘기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성호 의원 비명계의 좌장으로서 나이도 제일 많으시고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뭐 접견하러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친구, 지인 불쌍해서 갈 수 있었지만 그 대화가 본인도 인정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대통령 된다.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뭔가. 왜 일관적인 저는 하나의 패턴을 읽을 수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권력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거다. 내가 권력을 쥐면 그 다음은 이제 땡땡땡이죠. 다 풀어줄게, 다 해결해줄게 뭐 이런 암시인 건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소환되면서 결국 대선에 졌으니까 당하는 수모인데 당당하게 받겠다 뭐 이건데 만약에 이겼으면
그리고 야당이 너 너무 권력을 남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겼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예. 이렇게 했어도 놀랍지 않을 거다. 음. 저는 정성호 의원 국회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분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뭐 특별한 막말 논란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은 예, 예. 민주당 의원 중에 아주 드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매우 부적절했고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오히려 죄가 있어서 감추는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구자령 변호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또 변호인 접견 통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변호사 휴업을 했어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대신 이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유동규 본부장도 가짜 변호사 논란 굉장히 많았잖아요. 최근에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도 변호사 믿지 마라.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는 메시지는 사실 이재명이 대신 왔다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직접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 다른 사람 갈 수 있었는데 굳이 갔겠느냐 이걸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극구 이재명 대표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접견을 할 때 그냥 가서 아는 사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용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지 접견이 가능합니다. 아하. 근데 이 세 명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이재명 대표 측과 교감 없이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그냥 혼자 가서 접견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간대별로 정리된 거예요. 일자별로. 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은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김용 전 부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847, 8억 4,700 정도를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혐의죠. 플러스 최근에는 뇌물, 유동규로부터 아마 뇌물 1억 9천인가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추가로 뇌물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이것도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됐어요. 이런 지금 사람을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 좌장이 만났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지금 최근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인물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만났다. 정진상 전 실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만났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그 김용, 이화영, 정진상 이 세 분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그냥 신복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보고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의원은 달라요. 지금 저 정성호 의원은요. 아까 36년 친구이기도 하고 직접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민주당 내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저 신복들 3명을 다 찾아가서 만났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아까 우리 구자령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논리, 해명하는 정성원 의원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구속된 사람을 위로하러 갔다. 아니 검찰이 구속시켰습니까? 법원이 구속했어요. 법원이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니까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거를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의원, 국회의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된다. 우리 조정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가 함축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걸핏하면 내가 대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 불려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남시장 할 때는 내가 시장이니까 대장동 비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백현동 비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시장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시장이 되면 그걸 해도 되는 거고 대통령이 되면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다 면죄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그런 공개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저는 명백하게 회유하기 위해서 간 거라는 그런 의혹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 또 김용, 정진상 이분들은 뭐 회유나 이런 건 절대 없었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일단 전제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전제하고 저는 남는 궁금증이 있어서 설주환 우리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정성호 의원, 뭐 김용, 전진상 이분들 말대로 회유나 이런 게 없었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서라도 정성호 의원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정말 이재명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친명계 좌장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이 아까 우리 시간표 봤지만 저런 시점에 김용, 정진상, 이화영을 구치소를 찾아가서 만난다고 했을 때 정말 사담이고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고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정성호 의원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야만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당시에 바로 나와서 이게 그 즉시 이게 문제가 됐더라면 저는 그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게 다 한 다음에 지금 영장을 청구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증거인멸하려는 의도 아니냐, 입막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포석을 잡아갔다고 보거든요. 참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듯이 쌍방울 대부 송금과 관련해서 이것을 뭐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장소 변경 접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시기상 맞지가 않아요. 김성태가 들어온 시기와 맞지도 않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정성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이걸 자기가 구치소 가서 위로를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이게 나중에 공개가 될 수 있었을까? 예. 이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내가 가서 오랫동안 아는 지인이가 고생하는구나. 그다음에 뭐 정말 지금 정치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실책을 하고 있으니 다음에는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공개가 돼서 어떤 침수봉대격의 어떤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저는 당시에는 분명히 예상을 못 하셨을 것이고 지금 아마 영장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러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 변호사.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좀 바로잡을 게 제가 저 특별 접견도 직접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잘 아는데 일주일 이상의 그 신청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제 넣고 오늘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 시점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의 일환으로 접견을 누구 만났는지 무슨 대화했는지를 항상 수사 과정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지금 벌어진 거는 그 당연한 과정이지 영장 청구를 이제 전제로 한 무슨 사전 포석이다 이건 좀 정치적 해석일 뿐이지 수사 실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